오늘은 한양대학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트코인이 3달 동안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는 8만 달러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교수님께서 작년 11월 이제 10만 5천, 10만 6천 막 이럴 때 10만 달러 이게 확실히 돌파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예언을 해주셨죠. 지금 네. 봤을 때. 네. 그때는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왜 이렇게 10만 달러 돌파가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뭐 주식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점을 삼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뭐 10,000달러 이런 숫자를 기준점으로 같이 삼고 있어요. 달러 기준으로.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5,000달러니 뭐 7,000달러니 혹은 우리가 작년에는 7만 달러가 굉장한 기준점이었었어요. 7만 달러 갈 듯하면 주저앉고 갈 듯하면 주저앉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10만 달러라는 기준점이.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되면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또 10만 달러가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길 가던 사람들도 10만 달러가 됐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상이 작년에 1억 원에서 발생하긴 했었죠. 그렇죠. 네. 우리는 1000단에서 억 단위에 갔을 때 뭔가 그렇죠. 레벨업했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10만 달러가 뭐 쉽게 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10만 달러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건 뭐냐면 저는 10만, 11만, 12만, 13만 갔다가 10만 달러로 주저앉고 이런 걸 생각한 건데 11만을 터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완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비트코인 초창기 10년, 15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한 사람들이 10만 달러대 매도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은 수량이 많고 워낙 쌀 때 사서 이게 한번 매도하면 정말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참아온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1년 전에 여러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비트코이너들의 기준점은 30만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환율이 이렇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3억 한 2, 3천 정도 되는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1억 간다라고 주장을 했을 수 있었던 게 생각하는 기대치가 3억 원이니까 뭐 1억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틀렸고 그들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틀렸냐면 아직 이제 30만 달러는 안 됐지만 제가 예언한 1억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뭐가 늦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막 발견하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그런 그 세계적인 커뮤니티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뭐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진 않지만 뭐 늦어도 5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10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많이 썼겠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나이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20대들은 30대가 되고 30대는 40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그 그쵸.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내려왔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기대치가 10만 달러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주기를 두고 계속 옛날 지갑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파는 거예요.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던지고 이거를 기관들이 다 흡수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갈이, 손가리가 지금 손바뀜이 되고 있는 과정. 그렇죠. 손바뀜이 되는 거죠. 교수님, 시장에는 근데 비관론이 팽배해 있어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7만 달러 간다도 되게 많고, 심지어 4만 5천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시장이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머물면 비관론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좀 전망을 하죠. 근데 그들의 전망은 잘 안 맞았었고요. 7만 달러까지는 저도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7만 달러를 아주 세게 테스트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8만 달러, 9만 달러 테스트를 안 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면 8만 달러, 9만 달러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뭐 하루 며칠 사이에 확 하면서 10만 갔죠. 그래서 9만 달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잘하면 8만 달러도 시험할 수 있다. 그게 7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럼 잠깐 물론 뭐 4만 달러를 예측하는 분이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 반토막까지 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대부분 다 막 돌 던지고 뭐 다 도망을 가겠죠. 네. 여기서 돌을 던진다는 건 이제 바둑을 의미한 겁니다. 아, 항복한다. 네, 짱돌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돌을 던지고 이제 게임으로 치면 GG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러면 한두 달 만에 2배를 버는 아주 그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막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반토막 나면 예. 아파트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늘 그러면 되겠는데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급격하게 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키 슬로프의 초보나 뭐 그런 초보 슬로프처럼 서서히 내려가는 게 시즌 종료인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7만 달러, 8만 달러 한번 찍어서 막 조정 온다고 봤을 때 여기서 그럼 이제 더 뭐 유지되거나 떨어질 일이 남은 건지 아니면 요걸 테스트하고 결국에는 뭐 15만 달러, 13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는 뭐 올라간다고 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틀림없고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는데 너무 그동안 빨리 올랐고 빨리 오르다 보면 뭐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하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오르니까 한번 사봐 뭐 이렇게 해갖고 지난 두어 달 동안 뭐 장부상이지만 뭐 30-40% 수익을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떨려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예측하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쵸. 뭐 소풍 가는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수련회였던 거죠. 뭐 수련회인지 알고 왔더니 이거 완전히 그 뭐야 군대에 의하면 뭐 유격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반등을 합니다. 아, 경험적으로 그러시네요. 네. 그럼 교수님 지금 또 제가 교수님 인터뷰 보다 보니까 지금 8, 9만 달러 그 조정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지 더 높게 갈 수 있다. 다음 시즌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거하고 제가 바라는 게 좀 다른데 제가 바라는 이번 반감기 불장의 모양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정도를 터치하고 내년에 또 3억 원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폭락 없이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아, 조정하다가 조금 올라가고 조정하다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2017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1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1년 동안. 근데 1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어떠냐면은 11월까지 1,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11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그 스키 고급자 반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그렇죠. 확 떨어지는. 그걸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중급자 반으로 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리가 계속 그렇게 가면 이제 몰려들죠. 몰려들어서 이제 3개월, 2개월 동안 퀵머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의 포모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오르는 건 뭐 그때는 이제 뭐 마약한 것처럼 다들 기분이 좋지만 그게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4번째인가 3번째인가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 고점 대비 80%까지 가라앉거든요. 순간적이지만. 그건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안 갖죠. 그게 겨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를 꺼내는 거 싫어하고 어디 뭐 돌잔치나 뭐 상가집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올해 3억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억 정도 갔다가 또 조정받고 내년에 또 3억 도전하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크게 안 올랐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안 올랐는데 그쵸. 조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좋죠. 아, 이게 좋은 거다 오히려. 그렇죠. 큰 폭등은 없지만 폭락이 없을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 조정하고 뭐 간다면 비트코인 투자가 쉽습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건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어느 날 자고 났더니 3억 되고 길 가는 사람 막 모두 비트코인 얘기하고 채널만 틀으면 전부 오태민이 나오고 아, 이미들 그렇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찾아보니까 알고리즘상 그런 거지. 네. 만약에 진짜 3억이 가면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막 그렇죠. 모든 채널이 다 코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좋다. 경험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그럼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폭락 와서 끝나는 시즌 종료가 아닌 방향이다 지금이. 그렇죠. 지금 좋은 방향이다. 네, 놀랍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시즌이 종료될 리가 없거든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야 이제 비트코인 레벨이 달라졌다. 전략 비축자산 만들고 뭐 행정면허 서명하면 그냥 1억 5천 돌파해서 막 2억으로 간다. 연말에 25년 연말에 10억 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뭐 딱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한다고는 들리는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 10억 간다고 했던 사람들 왜 요새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뭐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웅달 채널에 나와서 얼마에 파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1억 7천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1억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막 이게 1억 5천, 1억 6천 되니까 저한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조롱으로. 1억 7천에 꼭 다 팔아서 인증하라고. 아니 1,000만 원만 오르면 팔아. 근데 내가 그거 1억 미만에서 한 이야기인데 좀 이해해달라라고 했는데 1억 6천으로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더 흐뭇할 텐데. 그죠. 단기 고점 맞춘 거죠. 네. 근데 1억 7천 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비트코인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이 비트코인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비트코인이 요번에 폭락 전까지는 좀 진중했죠. 근데 이번에 폭락은 좀 센 거예요. 아프고. 그런데 뭐 이런 것이 비트코인 역사에서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무렇지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이런 거 그냥 거쳐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다. 트럼프다는 키워드가 왜 11월, 12월에 먹혔는데 1월에는 먹히지 않았냐. 그쵸.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밈코인이 1월 초에 나오고 멜라니아 여섯 코인이 나오면서 모든 알트가 폭락하고 거기가 급등했다. 지금 거기도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나왔을 때 취임 2, 3일 앞두고였어요. 맞아요. 그 뉴스를 보는데 저도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촉 같은 건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미느냐라고 해서 제가 11월부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방송 스케줄이 잡혔어요. 네. 그럼 우리 아내한테 혼날 정도로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전략 비축자산을 만드느냐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연구하고 만들고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 상상력으로 떼워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팔고 다녔는데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한 거야 이거. 가업이야.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야 이거는 뭐야 도대체. 또 하나는 우리도 코인판에 11년 있지만 비트코인도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런 민코인 같은 알트들은 크게 오르면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면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아무런 그 에어백 없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개방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피해 호소가 나오면 언론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언론들이 그걸 부각할 거고 그쵸. 그럼 트럼프는 정치가니까 난 비트코인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쫙 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때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제 관세랑 엮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헤매는 걸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이건 아니지 않나? 트럼프가 계속 갈까? 심지어는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근데 비슷한 사건이 아르헨티나에 터졌잖아요. 맞아요. 리브라 코인. 네, 그러니까 밀레이 후보가 뭐 트럼프처럼 비트코인을 밀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엉뚱하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상한 밈코인을 밀었다가 그게 망가지면서 지금 뭐 굉장한 정치적 위기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 X 계정에 리브라 코인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요. 이거 우리 뭐 중소기업을 위한 겁니다. 홍보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게 샀더니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대폭락 막 20토막 30토 그러니까 뭐 99% 폭락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게 스캔들로 막 커지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사실은 그 트럼프가 선거 전략으로 가지고 나오고 막 분위기 좋았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면 거리를 둘 수 있다 오히려. 근데 이거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지 자기 이름이 들어간 민코인까지 만들 생각은 전혀 이건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을 그 두 아들이 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적지 않은 실망을 했고 아무리 미국이 개방되어 있지만 이렇게 선을 넘으면 다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없나 이 정도로 아니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아니한 사람이 과연 그 많은 아젠다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오히려 그러면 야 밈코인 이런 거 발행해서 저렇게 할 정도면 비트코인 끝까지 못 밀어붙이고 저 사람 뭐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지성인들은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쪽에. 대중들이 하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죠. 사실은 트럼프 코인 전만 해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뭔가 미국이 어떻게 바꿀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거 나오고 나서는 대중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알트코인 보니까 그냥 유명인이 내면 오르네. 그럼 뭐 이더리움이고 솔라나고 무슨 뭐 도지코인 나발이고 기술력 다 필요 없고 유명하면 버네. 그럼 빨리 초기에 들어가서 돈 벌고 나오 카지노처럼 도박처럼 바뀌었어요. 그렇죠. 모든 코인들이. 그렇죠.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본인도 코인을 만드는데 SEC가 어떤 코인은 되고 어떤 코인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하진 않겠구나. 뭐 이런 신호도 있긴 있는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 리스크 너무 커졌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대통령 선서 이제 취임할 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거 트럼프 코인 뭐냐 이거 무슨 의미냐 했더니 뭐 나 잘 모르고 뭐 그냥 뭐 나랑 잘 그냥 누가 뭐 좋은 거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뭐 관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는 해놓고 그럼 비트코인 쪽을 이렇게 뭔가 미국이 밀어주는데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생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지금은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저보고 나와달라 그러면 제가 오히려 스케줄 때문에 뭐 사양을 하는 지금은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특별한 시장이니까 이런 거고요. 대부분은 제가 어디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가도 이렇게 취소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분들이 야 비트코인 같은 거 사행성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직전에 취소되는 스케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물며 그래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나는 투자자도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 지지자도 아닌데 단지 내 방송국에서 비트코인 다뤘다는 이유로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혹은 내 기관에서 비트코인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연설해가지고 우리 기관원들이 이걸 샀다가 떨어지면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럴 리가 없는데도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게 불과 6개월, 7개월 전이에요. 저는 뭐 그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겪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물며 이렇게 떨어지면 거리를 두는데 일반인들도 미국의 대통령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세계에서는 늘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공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 그거 뭐야 뭐 괜히 이상한 코인 발행해서 국민들 피해 입힌 거 아니야? 그렇죠. 비트코인을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오르기만 하겠어요. 떨어지면 그쵸.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막 이거 제비처럼 비트코인을 물고 왔을 때 막 환영하고 다 이랬는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게 탄압하던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막 정말 장밋빛으로만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한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방골들만 모여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방골들이 모여갖고 만든 커뮤니티가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쵸. 그리고 뭐 관세 때문에 떨어지고 막 이거 자체가 불쾌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틀리건 맞건 간에 네. 그런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자산인데 그쵸. 이제는 완전히 뭐 이거는 나스닥보다 더 심해? 맞아요. 예, 사실 예. 야 이게 자꾸 돈 찍어내니까 우리 돈을 지키자. 예. 그리고 뭐 그 국가나 기관에 예속되지 말자인데 지금은 막 연준 의장 뭐 CPI 어떻게 나오나 금리나 그렇죠. 어떻게 되나 갑자기 관세 올리나 네, 그렇죠. 뭐 나스닥 거 어떻게 보면 시장화되고 있어 점점. 그럼요. 뭐 완전히 뭐 이제는 뭐 그 주류 자산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어용 자산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미국하고 딱 붙어갖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건 원래 비트코인의 어떤 진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비트코인의 진이라는 거는 정부가 뭘 하든지 간에 때리면 때려면 때려. 네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봐. 뭐 이런 거거든요. 가격? 뭐 네가 없앤다고 말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중에 5년 있으면 네가 꺾어내린 것만큼 올라가 있을 텐데 뭐 이런 배짱이거든요. 네. 배짱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대중을 상대하니까 떨어질 때는 마음 잡아주려고 생방송도 키우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분들이 들어와갖고 비트코인을 한지도 모르겠고. 원래 이런 심리학자는 하면 안 된다. 그럼요. 원래 비트코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3년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없어진다며요. 뭐 그런 거. 사실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 자산을 뭘 믿고 투자를 해요.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효용을 느끼기라도 하지. 비트코인 뭐 갖고 있으면 기분만 좋지 뭐 효용이 전혀 없잖아요. 쓸모없어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단디 먹어야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자율 보고 떨어졌다.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뭘 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교수님 결국엔 이거를 견딜 수 있으면 그 대신 좋은 보상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잘 알고 마음이 단단해야지 될 것 같은데 요번에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네네. 이 책을 읽으면 그럼 진짜 그런 좀 단단함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거인의 정원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이제 야심적으로 펴낸 거고 이 책은 진짜 가격을 확 낮춰서 게다가 칼라고 저도 인세를 줄였고 출판사도 돈 벌 생각을 포기하고 이거 좀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저는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또 교종처럼 보고 있는데 야, 이 책을 딱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네. 그것만 들어도 지금 이렇게 10만 달러 했던 게 8만 달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징징대지 않죠. 비트코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겨우 뭐 2만 달러 가격 떨어져서 더 떨어지냐 우리가 이런 얘기할 거리의 레벨이 아니다. 그럼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맨하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맨하탄 아파트는커녕 내가 강남 아파트도 못 사잖아요. 그쵸. 근데 맨하탄 아파트의 100분의 1 지분을 내가 살 수도 없잖아요. 그쵸. 못 사죠. 통으로 사야지. 그렇죠. 통으로 사든가 해야 돼. 통으로 돈이 있어도 사기당해요. 이렇게 돈 보냈다가. 아니 그리고 그런 목적은 안 팔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잘라요. 맞아요. 그럼 시드니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핫플레이스의 부동산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교환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요. 칸막이들이 다 있거든. 그 칸막이를 없애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비트코인으로 환산해서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산이냐. 여러분들이 맨하탄 아파트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소유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 거 아닙니까? 저도 강남 아파트 한남 뉴타운 50억인데 야 한 1억어치는 판다. 5천원만 원어치 판다. 그럼 저거 사놓으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하물며 내가 접근이 가능한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쪼개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많을 텐데 그쵸. 맨하탄에 있는 그 마돈나도 허락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 아파트에 100분의 1 나보고 사라 그러면 내가 땡큐 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오를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기회예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건 깨달았을 때는 기회가 없죠. 우리가 이거를 2023년도에 깨닫고 2024년도에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024년 11월부터 깨닫기 시작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 9천만 원 1억에 깨달았어요. 이제 저기
9만 달러, 10만 달러에 깨달았어요. 막 1억 3천, 4천.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8만 달러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아, 싸게 살 기회가. 그렇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그럼 지금 떨어지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내가 너무 놓쳤었는데 너무 나한테 기회가 오네. 월급 받으면 한 50만 원이라도 더 사야지. 네.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손해 볼 거니까 손절해야 되네요. 막 이런 그거 질문. 두려워하는 거죠. 맨날 하는 질문 똑같이 하고. 지금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아직은 검증이 안 끝났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검증이 끝나고도 남았거든요.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대단한 걸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와 금융을 다 동원할 정도로 이게 제가 억지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트럼프 때문에. 이럴 정도로 대단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또 온 거예요. 그것도 뭐 일부겠지만 네. 뭐 비트코인이 좋은 게 뭐냐면 10분의 1 살 수도 있고 20분의 1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나중에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오래 갖고 가거든요. 지금 누가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겠어요. 1억 5천, 1억 6천에 사신 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5천, 2천, 3천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이 그럼요. 지금 마음 편하고 그 사람들은. 욕심이 좀 있으면 좀 짜증은 나겠지만 불안에 떨진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요 내용은 좀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나요? 이 내용은 1,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냥 쭉 연대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주인공인 역사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경영을 떠안았는데 네. 그 미국이 잘했냐 못했냐. 뭐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뭐 분명한 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많은 것들이.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토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왜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고 2부는 이제 금융 이야기인데 바로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뒤에는 아주 쪼리고 쪼리면 달러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기 때문인데 이게 시효가 있었어요.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다 된 거죠. 시효가 다 돼서 지금 미국은 돈이 없어요.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뭐 돈을 얼마 내면 영주권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뉴스 봤더니 71억 내면 영주권 준다. 네.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뭐 채권을 사면 준다 이런 거였고 본인이 돈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돈을 자기가 받나 봐요, 미국이. 네. 안 돌려주는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가 바로 미국 국채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왜 키워드가 되냐면 미국이 빚을 늘리다가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조 달러고 1년에 1조 5천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년 안에 100조 달러가 넘어가요. 붕괴 카드 돌려막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계가 붕괴해요. 미국이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금융 시스템하고 미국이 막 중동의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했다가 빠지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책이 없어서 제가 쓰기 시작했다가 이렇게 일이 커진 건데 비트코인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비트코인을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정학적인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짜맞춰지는 느낌. 러우 전쟁에서 왜 갑자기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왜 저렇게 이스라엘 편 만들지? 왜 갑자기 뭐 방위비 올려서 이게 맞춰지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비트코인이구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엔 올라갈 거니까. 그럼요. 야,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미국의 달러 패권과 국채,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